실컷 욕을 하도록 우리는 남조선에서 정부 수립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는 이것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며칠 날 했어요. 9월 9일 날. 북한 최고인민회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은 바로 4월 24일 날 이때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든 그 내용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좀 노골적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북한에서 뭔가 헌법을 만든 걸 위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임시헌법 제정위원회를 또 발표를 해요. 그 내용도 스티커프 회고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헌법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인민군을 창설해야 되잖아요. 인민군은 1946년 8월에 소련군정이 보안간부 훈련 대대부라는 것을 설립을 하면서 사실상 조선인민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인민군을 공식으로 창건하고 수립 선포식을 하고 퍼레이드를 벌린 날은 1948년 2월 8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대한민국 군대는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국군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는데 이상하게 북한은 9월 9일 날 자기네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무려 7개월 이전에 먼저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날 아주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왜 이렇게 먼저 했느냐. 그 무렵에 남한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시위원단이 북한 지역에서도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가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위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소련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 북한 이런 식으로 분단된 정부가 아니라 통일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엔 결의에서 한반도 전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를 해서 거기서 재헌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헌법을 만들고 그랬으면 통일정부가 만들어질 텐데 한국위원단을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엔 한국위원단에서 지금 북한 지역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그러면은 선거를 해라.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 입장이 아니죠. 소련 입장에서죠. 소련 입장에서 보면 이거 유엔 감시하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해서 재헌회의를 구성을 하면 아니 3파선 이남 지역의 인구가 2200만이고 북한 지역 인구는 그 당시에 막 지주들 718이라고 해서 다 숙청했으니까 그 당시에 900만 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하면 공산주의 정부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고 이런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인민군대를 창설을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군대마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2월 8일 날 먼저 발표를 했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8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다 그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2월 8일이 이제 창건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978년 2월 달에 김일성이가 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조선인민군은 1932년 4월 25일 날 만주에서 김일성 장군이 빨치산 부대를 조직한 날이 진짜 조선인민군 창설일이다. 그러니 창설 기념일을 그날로 옮겨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막 십몇 년이 앞당겨져 가지고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그 32년 4월 25일이다. 그래서 요즘에도 창건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4월 25일에 그날 대대적으로 퍼레이드를 벌려요. 우리 언론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진짜로 이날이 창건일인 줄 알고 막 그냥 보도를 해요. 이런 그 완전히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야, 김일성이가 4월 25일 날 진짜 김일성 부대를 만들었냐? 자기가 분명히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학자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이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온갖 물건을 다 뒤지고 뭐 일본 측 사료, 중국 측 사료, 소련 측 사료 다 뒤져봤는데요. 불행하게도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대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 부대였습니다. 이거를 김일성이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날이 인민군 창건일이라고 16년을 앞당겨가지고 이날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지금도 퍼레이드를 하고 있으라고 앉아 있어요. 자, 이제 헌법 만들어졌죠. 뭐 행정부 다 만들어졌죠. 군대까지 만들어졌죠. 이제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948년 7월 31일 날 소련군정이 북한의 초대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우리 치면 이제 국회의장단에 속하는 거죠. 결정을 위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북한 내각을 짜는데 왜 소련군정에 심의를 하나요? 스티코프의 그 일기에 의하면 내각 성원 인선은 물론이고 최고인민회의 회의의 장소, 그다음에 청사, 내각 청사, 정부 선언문까지를 작성을 해서 김일성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요. 거기에 김일성이가 연설을 할 초안 내용을 스티코프 밑에 있는 군정사령부에서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스티코프가 야, 이 내용 더 넣어 그래가지고 가필한 내용을 수정을 해서 김일성에게 주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수상이라는 사람이 읽어야 될 연설문을 소련 군정이 써준 거예요. 이게 스티코프 일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뭐 실토를 해놨는데 뭐. 그래서 스티코프의 지시를 받은 발라사노프 정보팀이 추천된 인사들의 경력과 소련에 대한 충성도 등을 조사해가지고 하바롭스크에 있는 극동군구사령부하고 모스크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명단을 다 소련에 지시를 해가지고 재가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련군정사령부가 초대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단, 우리 치면 국회의장단입니다.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소련의 우호적이고 북한에서 실시한 소련 정책을 지지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명단을 정했다. 이 기준하에서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의장단을 배치하고 그 명단을 김일성에게 넘겨서 9월 9일 날 발표를 함으로 해서 북한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북한이 만들어진 그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사교과서 그 목차 만들어진 내용은 1946년 9월 26일자 스티코프 일기에 스티코프가 약간 그 김일성에게 훈시를 주다라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46년 9월 26일자라든지 10월 28일 날은 김일성의 발표한 연설문 초안을 검토했다. 김일성 연설문에 논평을 가하고 내가 주장한 김일성의 연설문 초안을 전달한다. 이런 기록들이 막 무수하게 나옵니다. 김일성에게 훈시를 주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지라는 사람이 이승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훈시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걸 훈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승만하고 하진은 어땠어요? 매일 싸우고 그랬잖아요. 이승만은 하진을 아주 굉장히 좀 하찮은 인물로 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스티커프가 북한의 역사교과서 편찬한 내용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선의 지리적 역사적 과거, 독립을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 일본인들의 지배와 착취, 교과서는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 이후 조선의 정치적 고양기 민주개혁의 시기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 라고 선문을 써놓고,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목차를 작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1, 2 해가지고 막 몇 페이지에 거쳐서 목차를 짜준 게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최고인민회의도 만들어지고 내각도 구성되고 뭐 다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독재를 향해서 나가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성은 하여간 북한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개 세력이 이제 처음에는 연합을 해서 출범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랑 같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하는 88여단에 소속돼 있고 항일연군에 소속돼 있었다는 빨치산파가 있고, 그다음에 소련에 가서 교포로 살다가 소련